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말부터 온다, 내년부터 온다, 아니면 25년도에 온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미증시 바닥 쳤다, 경기 침체는 이걸로 끝났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는 두 가지 양대 의견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비중을 높여서 들을지 항상 헷갈리고 고민이 되죠. 항상 이런 사이클로 흘러가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비록 이론이지만 과거에 흘러갔던 것과 미래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대만 사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가 진행되지만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이 사이클을 참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미국 GDP가 몇 개월째 어떻게 됐냐느니,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를 넘어섰냐는지,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던지, 또 어느 순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지 또 줄이는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나의 금융생활, 투자는 또 어떻게 참고를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고 난 다음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에 이 초기에는 경제 활동이 촉진이 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건설도 증가를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은 완화 정책, 즉 돈을 풀었다라는 것이고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 다 발생한 것들이죠. 자, 은행은 금리를 내렸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부동산도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산업인 2차 전진이 5G니 여러 가지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상승하던 시기, 이렇게 유동성과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는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GDP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경기가 상승을 하고 이 전체 경기의 중기, 즉 이 경기의 피크 정도 왔을 때 고용은 최대를, 소비자들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이 최대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임금도 인상을 합니다. 기업 이익도 증가를 하고 물가 상승도 증가를 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은 현상을 보여주는, 항상 좋을 때가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소비자든 기업이든 좋을 때는 항상 더 좋은 것을 기대를 하고 계속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이것이 주식 사이클로 본다면 개인들은 여기서 팔지 않습니다, 그죠? 이 피크가 1년이 지속될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경기 사이클 후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느냐 낮아지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경기 사이클 후기가 되면은 기업 이익이 위축,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좋을 때도 모든 회사가 또 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피크일 때는 100개 회사 중에 7, 80개 회사가 좋은 이익을 가져가고 좋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0개 기업 중에 60개, 50개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형태가 많이 보여진다. 하나의 하락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긴축, 즉 돈을 걷어들이는 형태, 금리 인상이 됩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도 이 금리 부담에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일반 투자자, 일반 소비자들도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긴축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를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기와 피크 때는 물가 상승이 2% 내외에서 적절하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3%, 4%, 5%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이죠. 2%를 넘어선 3, 4, 5%가 되는 것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고 연속적으로 보이고 많은 나라에서 보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시그널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자세하게 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볼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습니다. GDP로 보는 방법, 금리차로 보는 방법, 석유로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회가 된다면 각자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짚고요. 기업이익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상위를 한 것이 지속이 될수록 경기 침체로 더 빨리 갈 것이고, 그렇게 이 침체기의 초기에서 빨리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은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활동 축소, 기업이익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업률이 많아진다, 경제활동이 축소가 된다, 이 말은 소비자의 소비력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익 하락률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오고 모든 것이 너무 안 좋다라는 판단이 왔을 때는 다시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으로, 즉 다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다시 이 초기가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항상 이 폭도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요렇게만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침체가 더 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침체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초기에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크지 않고 또 낮아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 틀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 있냐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너무 겁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또 그 경기 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기 침체가 작게 지나갈 때는 4, 5, 6개월 이내에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긴 경우에는 1, 2년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큰 경기 침체일 경우에야 4,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이 계속 이것을 보여드렸지만 미국 다우지수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 여기는 1900년도도 아니고 1800년도예요. 18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쇼크, 온갖 일이 다 있었고, 오일쇼크 경기 침체 몇 년 동안 기어가는 것, 금융위기, 폭락 다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짧으면은 몇 개월, 정말 길어도 5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고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둡냐 안 어둡냐지 길게 보고 몇십 년을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는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이고, 경기 침체가 오고 바닥을 쳤을 때는 또 비중을 올려가는, 그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전략 중에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되고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 경제 활동이 뭔가 촉진이 되고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 부동산이 살아난다, 이럴 때가 바로 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너무 좋다고 할 때는 분할 매도를 챙기고, 또 뭔가 많이 내려간다, 안 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안전자산, 채권, 달러, 국채, 원자재 이런 것들이 또 투자에 유효한 위치가 될 것이고, 이런 큰 그림과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그 위치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나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과 전략을 가져가는 투자자가 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멋진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